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신장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듣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에 좋다. 믿고 매일 챙기는 바로 그 채소들이 60세 이후의 몸에는 때로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식단 추천이 아닙니다. 노년의 생리와 대사, 장과 신장의 변화, 그리고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가 왜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지 평생 노인의학과 영양학을 연구해온 의사의 눈으로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당장 바꾸면 좋은지, 어떻게 바꿔야 안전한지, 그리고 3개월 뒤 어떤 변화를 기대해도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단, 마지막까지 한 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중간에 이건 정말 몰랐다 싶은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60세를 전후로 우리 몸은 바뀝니다. 신장은 소변으로 노폐물을 거르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떨어지고 간의 대사 효율도 개인차는 있지만 서서히 둔해집니다. 젊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식이성분, 소위 한경양소라 불리는 옥살레이트, 어떤 식물의 알칼로이드, 발효 숙성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특정 아민들, 이때로는 과부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영양 감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조리법과 섭취 패턴을 재설계하자는 과학적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재설계의 출발점은 무엇을 버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죠. 첫 번째 장면은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긴장하실 주제입니다. 바로 생양파입니다. 젊을 땐 샐러드에 듬뿍 올려도 더부룩함 말고 큰 탈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후에 배가 빵빵해지고 속에서 가스가 차오르는 느낌 경험해 보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양패는 프룩탄이라는 에포드맵 성분이 많은데 과민성대장 증후군, IBS나 소장세균 과증식 SIVO 성향이 있는 분들에겐 이 프룩탄이 발효되며 복부 팽만 경련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나시 대학교의 저포디맵 연구 프로그램은 양파 마늘을 1단계에선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향 성분은 기름으로 우러나고 프룩탄은 기름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양파 마늘 오일을 활용하면 풍미는 살리고 위장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생으로 씹어 먹는 대신 오래 볶아 수분을 날리고 소량을 사용하거나 향유를 쓰는 전술이 60+ 장 건강에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생양파가 피를 녹인다더라, 빈혈을 일으킨다더라는 극단적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양파마늘 유래의 적혈구 산화 손상은 반려동물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에겐 매우 드뭅니다. 다만 선천적으로 적혈구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 G6PD 결핍이 있는 소수의 사람은 약물 감염콩, 특히 잠두 같은 강한 유발 요인에 의해 용혈 위기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른다면 건강검진 항목에서 한번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즉, 대다수 노년층에게 양파는 적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생으로 많이 먹는 습관을 조정하고 조리 향유 소량 활용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잠깐 첫 번째 클리프행어를 드리겠습니다. 생양파를 줄였더니 속은 편해졌는데 소변이 뿌옇고 옆구리가 찌릿한 건 왜 그렇죠?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초록색의 아이러니에 숨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다음 장면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시금치입니다. 철분 엽산 비타민 K,
시금치가 가진 영양의 상징성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60세 이후 특히 신장결석 과거력이 있는 분들이나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시금치가 양날의 검이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옥살레이트입니다.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결합해 결정, 바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인데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매년 업데이트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시금치는 채소 가운데서도 상위권의 옥살레이트 함량을 보입니다. 조리 전후 수치 차이가 있지만 1, 2컵 삶은 시금치에서 수백 밀리그램 단위의 옥살레이트가 측정됩니다. 결석 과거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고옥살레이트 음식은 완전 금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제한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시금치를 당장 영구 추방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신의 신장과 과거력 그리고 식사의 전체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겠습니다. 다만 전략은 분명합니다. 첫째, 고옥살레이트 식품을 자주 대량으로 먹는 습관을 멈춘다. 둘째, 먹어야 한다면 조리법을 바꾼다. 끓는 물에 데쳐 첫 물을 버리면 수용성 옥살레이트가 상당 부분 빠져나갑니다. 셋째, 칼슘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 장에서 칼슘 옥살레이트로 결합시켜 흡수를 줄인다. 우유, 요거트, 칼슘 강화, 식물성 음료 치즈 한 조각이 도움됩니다. 하버드의 영양 자료는 콩, 시금치, 견과류처럼 옥살레이트가 많은 음식은 칼슘이 있는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넷째, 하루물 섭취량을 늘려 결정이 자라기 전에 소변으로 흘려보낸다. 이 네 가지 전략만으로도 신장결석 위험은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명으로 김만수라 하죠. 71세 아침 식탁에 시금치 된장국이 40년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옆구리 통증과 함께 응급실에 오셨고 영상에서 작은 결석들이 보였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제안한 건 간단했습니다. 시금치의 빈도를 줄이고 먹을 땐 꼭 데쳐 첫 물을 버릴 것, 그리고 케일, 브로콜리 같은 대체 채소로 로테이션을 만들 것, 거기에 물병 하나 늘려서 하루 2리터를 목표로 하자고요. 2달 뒤 통증은 사라졌고 소변 검사에서 결정들이 줄었습니다. 시금치를 완전히 끊어야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내 몸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빈도 양조리법을 조절하는 겁니다. 과학은 예전일 아니면 100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개인화가 답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보랏빛의 유혹 가지입니다. 가지를 비롯한 토마토, 감자, 피망 등 소위 나이트쉐이드 가지과 채소가 관절염을 악화시킨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계의 합의는 이렇습니다. 명백한 일반 독성은 아니고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릅니다. 관절염 환자들 중 일부는 나이트쉐이드를 먹고 통증이 심해진다고 보고하지만 대규모 무작위대 조시험으로 인과를 확정하긴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제거 후 재도전, 엘리미네이션 리챌린지입니다. 이번 3주 정도 가지과 채소를 모두 빼보고 통증, 부기아침, 강직의 변화를 일지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 하나씩, 예를 들어 토마토부터 소량 재도전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미국 관절염 재단도 같은 방식을 권합니다. 내 몸이 싫어 하는 식품만 골라 조절하는 게 최적화의 길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례를 또 하나. 박영희, 어르신은 69세. 여름마다 가지무침, 가지볶음을 사랑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 저는 약을 손대기 전에 일주일 식사 기록부터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나이트쉐이드를 통째로 비우고 대신 주 단위로 당근, 브로콜리, 애호박을 돌려먹게 했습니다. 3주 후 통증 점수는
10점 만점에 6에서 3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토마토를 소량 넣어보니 괜찮았고 가지를 넣으니 다음날 무릎이 묵직했습니다. 그 어르신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토마토는 친구, 가지는 거리두기. 보편의 진리가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진리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뒤따르죠. 여기서 네 번째 장면, 해법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저는 60플라 채소 전략을 십자꽃 뿌리박과라고 부릅니다. 십자꽃, 브로콜리, 케일, 배추무, 콜리플라워 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을 통해 해독 관련 효소, 글루타시온, S 트랜스퍼레이스 등 활성을 유도하고 대사체인 이소티오시안산이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되도록 설계된 꽤 영리한 식물들의 방어 체계를 우리 몸이 역이용하는 셈입니다. 데톡스라는 말이 과장되기 쉬운데 분자적 경로가 확인된 드문 시기 기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생으로 잔뜩 먹는 방식은 피하고 살짝 데쳐 고이트로젠, 갑상선 호르몬, 합성방해 성분을 낮추는 조리가 안전합니다. 80바닉 할레키드게이츠에서 2, 4분 가벼운 찜이나 짧은 볶음이 성분 보존과 안전성에 괜찮은 절충간입니다. 뿌리채소, 당근, 우엉, 영은, 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포만감을 줘서 밤늦은 간식의 유혹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과, 호박, 오이, 수박, 참외는 수분이 많아 소변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여름철 탈수 농축료로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에겐 물과 함께 먹는 수화 채소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그룹을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몇 끼 조금씩 그날의 색을 바꿔가며 넣는 리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섯 번째 장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369비우디 법칙을 펼칩니다. 369는 기억법이지만 근거 없는 유행어가 아닙니다. 3은 하루 3가지 세계 채소를 챙기는 것입니다. 초록, 브로콜리, 케일, 주황, 당근, 단호박, 흰색 무, 양배추를 하루에 나눠 담아보세요. 색깔은 곧 식물의 방어 색소, 즉 서로 다른 파이토케미컬의 신호입니다. 색을 바꾸면 영양의 스펙트럼도 바뀝니다. 6은 6가지 영양소 균형,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60%에서 근육이라는 은행 계좌를 지키는 핵심 통화입니다. 국제 PROTAGE 연구그룹은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당 1.1지전2미감 수준으로 권고합니다. 근감소 허약 위험이 있거나 운동을 병행하면 그 상한을 채우는 쪽이 유리합니다. 아침마다 계란, 두부, 요거트, 생선을 번갈아 올려보세요. 근육은 잠잘 때가 아니라 걸을 때가 아니라 먹고 움직일 때 자랍니다. 그리고 구는 밤 9시 이후의 식사를 원칙적으로 비우자는 제안입니다. 여기에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은 노년층에서 아침 식사 시각이 점점 늦어지는 패턴과 건강 문제가 동반되며 특히 늦은 아침이 추적 기간 동안에 사망 위험과 연관됨을 보고했습니다. 인과를 단정할 순 없지만 아침이 늦어지는 것은 때로는 수면장애 우울, 구강통증 같은 배후 문제의 생활 신호일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쉽게 말해 식사 시계가 늦어지고 밤이 길어질수록 당지질 대사는 흐트러지고 누적된 야식 야간 간식이 체중 혈당 혈압에 나쁜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아침 시계를 30분만 앞당겨도 하루의 리듬, 공복 식사 활동, 수면, 이 선순환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클리프행어를 드립니다. 밤 9시 이후 안 먹기.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해보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포기해야 할까요? 정답은 도구를 쓰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늦은 허기를 가장 잘 진정시키는 조합입니다. 저녁 접시에 생선두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데친 브로콜리 구운, 단호박 같은 섬유질을 넉넉히 담으세요.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잦아들면 밤 10시에 손이 과일견과 과제 덜 갑니다. 수면은 소화기관에게도 야간 휴식을 선물합니다. 이 작은 약속 하나가 아침의 컨디션을 바꾸고 아침 컨디션이 다시 하루의 움직임을 바꿉니다. 9시 금식은 식욕 억제가 아니라 낮 시간대의 영양 배분을 재조정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오늘의 5번째 장면, 조리법이 약이 되는 순간들로 가보죠. 시금치는 앞서 말했듯이 데쳐 첫 물을 버리면 옥살레이트가 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치케일 같은 십자꽃 채소는 너무 오래 삶으면 유효 성분이 날아갈 수 있어 4분 이내에 짧은 찜이나 살짝 볶기가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면 생주스 형태로 대량 섭취는 피하시고 조리를 통해 고이트로젠을 낮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파, 마늘은 향유를 활용해 FODMAP을 줄이고 생으로 먹을 땐 양을 줄여 반응을 직접 관찰하세요. 이런 조리의 미세 조정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내 주방에서 내 장과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63세,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생양파를 큰 접시에 썰어 드셨습니다. 처음엔 개운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숨이 차고 어지러웠다고요. 병원에선 빈혈은 아니었지만 IBS 경향이 있고 소장 세균 과증식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습니다. 저는 생양파를 줄이고 양배추를 데쳐 소스로 곁들이는 방법과 양파 향유로 풍미를 살리는 레시피를 드렸습니다. 4주 뒤 그는 말했습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졌어요. 숨도 편해요. 그에게 양파는 독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박영희 어르신의 관절 이야기 앞서 잠깐 소개했죠. 그는 가지를 줄이고도 여전히 보랏빛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적양배추, 자색고구마, 블루베리를 로테이션에 넣었습니다. 보랏빛은 가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식물마다 색소의 서명이 다르고 그 서명이 몸에서 연주하는 멜로디도 다릅니다. 어떤 멜로디가 내 관절을 편안하게 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김만수 어르신은 시금치 대신 케일과 브로콜리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흰 접시 위초록의 대비가 예뻤고 무엇보다 씹는 시간이 길어져 포만감이 오래갔습니다. 그는 물병을 늘 통에 넣고 다녔고 운동도 빨리 걷기 20분으로 시작해 8주 뒤 계단 오르기 10층으로 늘렸습니다. 복잡한 처방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반복해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6번째 장면은 데이터의 안전띠입니다. 이 영상에는 과학적 앵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옥살레이트와 결석에 관한 하버드의 환자 교육 자료. 결석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시금치 비트 견과류 같은 고옥살레이트 식품을 피하거나 줄이라는 조언은 임상에서 널리 채택됩니다. 둘째, 옥살레이트표는 매년 업데이트되며 시금치의 높은 수치가 반복 확인됩니다. 셋째, 한경양소의 영양은 식사의 맥락에서 달라지며 칼슘과 함께 먹으면 옥살레이트 흡수가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단백질 권장량은 PROTAGE가 제시한 1.150, 1.221kg 대표적 합의입니다. 다섯째, 식사 시계와 건강 사이의 연결, 특히 노년층에 늦어지는 아침. 은 최근 대규모 데이터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포의 데이터가 아니라 조정의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근거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 오늘의 정리를 해보죠. 60세 이후의 식사는 젊을 때 먹던 대로가 아닙니다. 내 장과 신장이 좋아하는 조리법을 찾아야 하고, 내 관절이 편안해지는 채소를 골라야 하며, 내 신장과 결석 이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옥살레이트를 관리해야 합니다. 생양파는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양 조절과 조리 전환이 답입니다. 시금치는 빈도 조리, 동반 칼슘 수분 전략으로 관리하거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십자꽃 채소로 로테이션을 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지를 비롯한 나이트 쉐이드는 보편적 금기가 아니라 내 몸 시험으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십자꽃 뿌리 박과를 기본 축으로 깔고 369의 리듬으로 하루를 디자인하세요. 아침을 30분만 앞당기고 밤 9시 이후에 습관적 간식을 포만과 섬유로 낮에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체중은 가볍게, 혈당은 완만하게, 수면은 깊어지고 아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표정의 변화가 일주일을, 한 달을, 그리고 당신의 남은 10년을 바꿉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겠습니다. 음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력한 약이 되고 조리법은 그 약의 용법 용량이다. 당신의 냉장고를 적의 냉장고가 아닌 내 편의 냉장고로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생양파 한 접시 대신 볶은 양파 한 스푼을, 내일 아침 시금치 대신 가볍게 찐 브로콜리를, 주말 장보기에서 가지 대신 단호박과 애호박을, 그리고 물병 하나를 더. 그렇게 3개월만 걸어보십시오. 몸은 반드시 대답합니다. 이 영상은 질환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결석 과거력, 갑상선 질환 G6PD, 결핍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하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 식탁 위에 작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냉장고에서 무엇을 빼고 어떤 채소로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당신의 369 계획을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영상을 가족,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신장이, 누군가의 밤이, 그리고 누군가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식탁 위 또 다른 작은 과학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뵙겠습니다.